토마토를 먹었는지, 커피를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었는지, 뭐 라떼를 먹었는지, 샌드위치를 내가 먹었는지, 어제 먹은 건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어제 남았던 밥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았던 분하고 냄새를 못 맡았던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냄새를 잘 감지를 못했던 분이 나중에 경도인지 장애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22%나 이제 높았다는 거죠. 갑자기 요리도 잘하고 도구 사용도 굉장히 잘했는데 뭔가 복잡한 그런 기구들이나 도구 사용하는 것을 좀 자꾸 기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네,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철기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정말 휴대폰 열어보지 않아도 수첩에 적지 않아도 막 전화번호 100개 외우고 내가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이게 천재 났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이전보다 저하된다고 해서 다 막 치매, 나 진짜 치매 걸렸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정상이었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조금 저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게 뭐냐면 나이에 맞는 그런 기억력 저하 상태보다는 정말 뭔가 기억이 현저하게 저하가 돼 있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라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상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이제 치매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처럼 정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이에 맞는 기억력 저하,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 이제 치매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장님 살다 보니 정말 내가 금방 무슨 말 했지? 아침에 뭐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좀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제 내가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단계는 이제 진입이 된 거예요. 1단계 정상에서 2단계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 자, 그럼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 상태로 이제 내가 일단은 접어들었는데, 자, 그럼 내 나이가 정말 기억력 저하가 되는 나이일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가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40대에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호소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50대 정도가 되면 조금 더 기억이 조금 30대보다는 저하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약간 기억을 해내는데 어떤 스피드, 어떤 속도의 감소 같은 거지 아예 기억을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했던 말이나 아니면 아침에 뭐 먹었지? 금방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 이런 상태가 된다면 내가 아직 이 기억이 떨어지는 나이는 아닌데, 젊은 나이인데도 내가 나의 뇌를 혹사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망증이라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건망증은 뭐냐면 우리 뇌에 기억을 담는 그릇이 뭐라 그랬죠? 이제 해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두엽 옆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했던 일, 그 다음에 내가 봤던 거, 먹었던 거를 기억을 딱 담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해마에 들어왔던 기억들이 나의 어떤 뇌 세포 안에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남으려면 이 세포들이 기억을 이렇게 김장 담그는 것처럼 소금에 절이는 그런 기억 강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샌드위치랑 커피랑 그 다음에 토마토 이걸 함께 먹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너무 바빠서 아침에 그 학교 보내야 되니까 막 애 책가방 싸우는 거 보내고 남편 보내는 거 보고 하니까 나는 서서 막
커피를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서서 먹고 샌드위치 먹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점심때 되면 내가 뭐 먹었지? 그러면 그냥 배가 부른 것만 기억이 나지 구체적으로 뭐 토마토를 먹었는지 커피를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었는지 뭐 라떼를 먹었는지 샌드위치를 내가 먹었는지 어제 먹은 건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어제 남았던 밥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뇌에 어떤 과부하가 걸려서 나의 어떤 그 내 안에 들어왔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일들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뇌는 용량이 넘치면 우리 뇌는 어느 정도 잊어버리거든요. 그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은 내 안에 뭔가 과부하가 걸렸어 이런 이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내가 한 일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 다음에 금방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고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이렇게 막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내가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는 나의 뇌가 조금 노화가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잠을 충분히 안 자는 경우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제 주부님들은 40대 중반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 떨어지면 뇌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조금 저하가 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걸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 학교 보내면서 그 다음에 국도 끓이고 그 다음에 남편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그릇 정리 못 정리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가 전화 받으면서 국이 끓는 거 같은 것도 잊어버리고 냄비를 태운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뇌 세포의 기능이 조금씩 내가 10가지를 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한 3가지, 4가지 뿐이 할 수가 없는데 나는 계속 6가지, 7가지, 10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자꾸 뇌에서 저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망증이라든지 내가 금방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나의 뇌를 좀 쉬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찌개 그릇 올려놓고 전화는 찌개를 끓는 거 보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딱 2가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나의 뇌를 혹사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뇌를 노화가 되게 하고 있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노화가 되게 하는 일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면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음, 술을 자주 매일매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뇌를 우리가 계속 세포를 자꾸 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뇌를 젊게 하는 그런 내가 삶의 습관들을 안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금방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 이게 다치매는 아닌데 반복이 된다면 나의 생활 패턴에서 내가 30대인데 나의 뇌는 이미 40대 중반 50대로 갈 수분이 없게 노화를 좀 빨리 만들어 놓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돌아보고 점검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것을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익숙하게 하던 일들이었는데요. 손이나 팔,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것에 마비나 질병이 없는데도 어떤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잘 빗었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 빗는 것을 잘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치질을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양치질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잘 씻지도 않고 이제 이런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옷을 잘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입었는데 내가 옷을 입을 때 오른쪽 왼쪽이 좀 헷갈리고 옷 입는 것을 좀 뒤집어 입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 이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실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행증이라는 건 뭐냐면 의학 용어로 아프락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단 여기서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데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팔, 다리, 뭐 손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행동을 잊어버릴까요? 바로 뇌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거울도 보고 옷도 입고 양말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칼질도 하고 이러면서 요리를 만들잖아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익혀서 뇌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서 뇌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뇌에 두정엽과 전두엽 부위가 이런 실행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증은 내가 손이나 팔이나 뭔가 이 신체에 마비나 뭔가 이상이 없는데 바로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위 말하면 지령을 못 내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남편이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리를 잘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도 막 부스스하게 잘 빗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양치질하는 것도 잘 안 해서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든지 세수하는 거, 목욕하는 것도 이제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인다면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게으른가 우울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갑자기 늘 잘하던 행동을 잃어버리는 실행증이 생긴 거 아닌지 한번 그 의심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도 실행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쇠로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못한다든지 좀 심해지면 숟가락질 사용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젓가락질도 잘 안 되고 숟가락질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뇌의 두정엽과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신호를 보내지를 못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증상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되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으로 좀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도 많이 보이고 이제 밥상을 갖다 놔도 이렇게 밥을 골고루 못 드시고 이제 이런 증상들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갑자기 요리도 잘하고 도구 사용도 굉장히 잘했는데 뭔가 복잡한 그런 기구들이나 도구 사용하는 것을 좀 자꾸 기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치매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지를 꼭 이제 의심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행증은 도구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을 그러니까 옮기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씹고 삼키고 하는 그런 그 행동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좀 심해질 때 우리가 약을 잘 못 삼킨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입에 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들이 실행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 증상으로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이런 실행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던 행동 또는 우리 부모님, 우리 부인 또는 우리 남편이 늘 익숙하게 하던 행동들을 이상하게 잘 못한다 갑자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실행증이 생긴 게 아닌가 꼭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 실행증은 치매 증상으로도 나타나는데 갑자기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게 왔을 때도 뇌손상이 갑자기 확 오면서 실행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던 행동을 갑자기 못하는 그런 실행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에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꼭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고 정밀 검사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냄새를 못 맡으면 이제 치매가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후각이라는 건 이 코에서 냄새를 맡는 건데요. 코 안에는 우리가 이제 후각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잡아서 이 신경 안에서 딱 감지를 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뇌에 있는 후각을 감지해내는 그런 신경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후각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돼서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 후각에 있는 신경 기능은 괜찮은데 이 뇌세포가 변성이 되면서 이 후각을 인지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학 논문집에 이제 실린 연구인데요. 이제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364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하고 냄새를 맡는 그런 이제 기능하고 펫 검사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펫 검사는 뇌 세포 안에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쌓여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이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펫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볼티모어에서 건강한 분들 36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연구를 한 2.5년간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건강한 364명 중에 17명이 약 5%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중에 2.5년 후에 봤더니 경도 인지 장애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혈관성 치매로 이제 진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명은 전두축지엽 치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은 아예 건강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라 말이죠. 이 분들이 치매에 걸렸던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건강한데 냄새를 잘 맡았던 분하고 냄새를 못 맡았던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냄새를 잘 감지를 못했던 분이 나중에 경도인지 장애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22%나 이제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냄새를 못 맡았던 분들의 펫 검사를 해봤더니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그런 그 병리학적인 원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냐면 아나 전두엽 쪽에 있는 부위와 그 다음에 측두엽의 앞쪽, 그 다음에 편두체는 냄새와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냄새를 맡는 그 기능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떤 진행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정말 이 코에 문제가 있나 봐, 비염인가 봐, 이제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어떤 이런 퇴행성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 표지자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대 연구에 의하면 이게 이제 후각이 상실이 되면서 기억과 노화와 관계가 있는지 건강한 515명의 노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정한 냄새를 감별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치매가 시작이 되는지 어떤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매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RI 검사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밝혀낸 것은요, 급격하게 후각 기능이 상실된 분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내 안에 해백질의 양이 적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적은 해백질의 양은 사실 기억력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이제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후각 기능이 상실되어서 해백질의 양이 적었던 분들은 우리가 이미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아포E4라고 하는 치매 유전자의 위험률과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는다는 기능은요, 단지 우리가 나 이 냄새 정말 싫어, 청국장 냄새 싫어, 막 이렇게 감각적인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을 감별해내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고 또 냄새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좋은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들 어떻죠?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정말 맛있는 빵 냄새를 맡으면 너무 맛있겠다. 또 굉장히 막 튀김집을 지나가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맛있는 냄새를 우리가 감지해서 뇌에서는 어떤 그 행복 호르몬도 이제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뇌 안에 이제 펜도체라는 그런 세포인데요. 이 연구팀에서 후각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런 회백질의 양이 적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편도체와 뇌 후각 피질을 포함한 뇌 안에 후각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은 내가 성격이 좋다든지 예민하지 않다든지 까다롭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 안에 내 세포가 변성이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전엔 잘 맡았는데 냄새를 정말 못 맡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머리 MRI도 한번 찍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많이 떨어져요.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앞으로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닌지 또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요. 오늘은 냄새를 못 맡으면 치매 생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